지금부터는 이제 쭉 훑고 넘어가다가 뒤에서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검은 이곰팡이병이라는 병인데 이곰팡이병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주로 가을에 발생해서 우리 중부 남부 지방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줘요. 요게 검은 이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보통 마지막 태풍 지나잖아요. 태풍 지나고 나면 요 병들이 시작되는데 이 검은 곰팡이병은 사실 세도모나스 프리지라는 병인데 제가 2000년도에 2009년도에 국내 첫 보고를 했는데 강원도 쪽에서 근데 저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다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잎곰팡이하고 똑같아요. 색깔만 더 시커먼해요. 그래갖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잎곰팡이병은 포자 색깔이 흰색인데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보면 흰색인데 얘는 시커먼해요. 그냥 거의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약제 등록 실험을 하기 전에 저희가 약제 스크린을 해봤는데요. 현재 등록된 잎곰팡이병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 오히려 잎곰팡이병보다 약은 더 잘 됐더라는 결론이 나와서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 잎곰팡이병 거의 똑같죠? 이거 지나가 보세요. 이거 딱 봐갖고는 잎곰팡이병으로 보이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조건은 열대, 아열대성 병이다 보니까 9, 10월 달에 주로 강원도 쪽에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 중부지방에서 왜 9월 달에 안 발생할까요? 똑같이 열대인데? 다르죠. 잎의 개수가 다르죠. 강원도 9월 달은 쩔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9월 달에 없죠, 이파리가. 그러니까 올 리가 없죠. 별로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전문잎병이 제가 그랬잖아요. 8월 달 전문잎병 오면은 묘에서 민물에서 갖고 오면 어떻게 알아? 그냥 심어라. 대신에 딜을 해라. 좀 깎아주세요. 하고서는 말하라 이거예요.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다 커요. 괜찮아요. 끄떡없어요. 그냥. 왜냐 우리는 다 벌려놓은 거니까 어차피 벌려놓으면 사라지거든요. 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잎곰팡이병에 갔다 이렇게 잎곰팡이에 갔다 실험해봤더니 방제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90% 이상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전문잎병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건 전문잎병인데 스템필리온 라이코피시스라고 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세균성으로 착각하는데 스템필리온 진균계의 불안정균. 그럼 곰팡이 뿌려 이 전문잎병이 생겼을 때 뭐 뿌려주셔야 돼요? 물론 잘 발생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발생했다. 뭐 뿌리셔야 돼요? 곰팡이에 뿌려야 되죠. 제가 이제 세균성 전문입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균성 분이 있긴 있어요. 저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국내에 처음 보고하는 명인식 박사님을 발견을 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노지에서 봤대요. 저는 노지를 안 보거든요. 노지에서 연락 오면은 그냥 몇 개 따먹고 드세요. 끝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무슨 노지 하는데 제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 사람도 상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따먹고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점 찍히는 게 꼭 세균 같잖아요. 근데 시설에서는 전문입병이 세균성 전문입병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왜냐면 제가 본 적이 없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까지 못 봐요. 왜냐면 제가 1년에 보는 농장 개수가 최소 몇백 개는 보거든요. 근데 전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전문입병이 왔다? 그럼 뭐다? 곰팡이다. 근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 요거 심하게 온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전문입병이에요. 이게 왜 왔을까요? 이 사람은 바닥 피복도 안 하고 아침 온도 높게 잡고 이러니까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전문입병으로 일반적인 농장에서 크게 피해보는 경우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투에서 가지란이나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데 전문입병은 현재 등록된 약이 가지란하고 세빈내라는 약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뿌리면 효과가 그렇게 방제가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벌려만 놓으면은 어느 정도 제거가 돼요. 벌려만 놔도. 그래서 우리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 보고. 시드름병인데 이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볼게요. 얘가 왜 걸렸을까요? 얘 이쪽에서 시드름병은 균주가 뭐예요? 예, 오이에서도 시드름 푸다린 오죠. 푸다린 옥시스프롬 똑같이 와요. 근데 좀 달라요. 우리가 레이스는 같은 곰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잎곰팡이인데 토마토에는 잎곰팡이 중에 레이스는 있는데 얘는
다른 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푸사레움이긴 옥시스프롬이긴 한데 오이에서 오는 옥시스프롬은 오이에서만 오고 토마토에서 오는 건 토마토에서만 와요. 근데 오이에서는 오죠. 뭘로 와요? 쪼개병 오죠. 숯불이 죽이잖아요. 오이 죽이죠. 근데 얘는 특징이 뭐에서 온다? 죽은 조직에서 시작해요. 푸사리움이라는 균은 지하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점균이라고 해요. 우점균. 왜 우점이냐? 우점균의 특징이 있어요. 우점은 뭐예요? 많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많다는 얘기해야 돼. 우점균이 되려면은 기생성이 좋아야 될까요? 죽은 조직을 먹고 사는 놈일까요? 부생성이 강해야 될까요? 부생성이 강해야 되죠. 왜냐면은 기생성이 있으려면은 살아있는 조직을 먹으려고 하니까 지가 땅속에 살아있는 조직이 사라져버리는 균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부생성이 강한 놈들 어때요? 죽은 조직을 파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푸사리움이라는 균들의 특징은 흔히 말해서 부생성이 매우 강하다. 살아있는 조직을, 죽어있는 조직을 주로 파먹고 산다. 물론 나중에 살아있는 조직도 파먹긴 해요. 여기 보실게요. 얘는 왜 걸렸을까요? 조직이? 뭐가 보이죠? 까만데.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파 들어갔죠? 움푹 들어갔죠? 움푹 왜 들어갔을까요? 왜 잘록병이에요 우리가? 잘록해서 잘록병이죠. 잘록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먼저 붙었을까요? 피티움에 먼저 붙었죠. 피티움에 붙고 나서 나중에 히드린병이 붙어 2차 감염된 거예요. 푸사리움균에 오염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게 2차 감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을 받고 조직이 죽은 다음에 파고 들어간 경우도 있고 피티움이 파고 들어간 다음에 2차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옛날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선충이 파고 들어간 다음에 선충 이후에 히드린병이 파고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선충 걸리면 조직이 죽거든요. 죽은 조직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차적 감염이 많다. 그래서 물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색깔이 빨간색이 들잖아요. 갈색이 돌잖아요. 왜 갈색일까요 이게? 죽어서. 포자의 색깔이 얘 붉은색이에요. 얘를 저 잎에 있는 붉은색이요? 요 붉은색. 아. 포자의 색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 푸사리움균을 배양하게 되면은 약간 보라색이나 자주색의 그런 약간 붉은 기운이 들어오는 포자들이 균에 배양이 돼요. 여기서 또한 가끔 가다가 어떤 이제 그 업체에서 여기 나온 게 있더라고. 푸사리움이 땅속에 있냐 없냐를 선별해주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팔아요 지금. 절대로 사지 마세요. 왜냐? 땅속에 우정균이 뭐다? 항상 있다 얘는. 없는 데가 없다 얘는. 제가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균 실험을 하려고요. 그래서 배지를 만들었어. 뭐에 감염됐을까요? 나중에 오염됐어요 얘가. 배지가 푸사리움에 오염됐어요. 거의 푸사리움 아니면은 그 털곰팡이라고 해서 빵에 오는 검은 곰팡이 있죠. 그 곰팡이 감염돼요. 왜냐면 엄청 많거든 공기 중에. 그걸 감염돼요 그걸로.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균인데 그걸 갖다가 무슨 거기 땅속에서 그걸 해서 키트를 찾는다? 제가 혹시 그 키트가 병원성에 관한 실험이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푸사리움 옥시스프롬 중에서 토마토에 매우 병원성이 높은 균도 있고 약한 균도 있거든. 높은 균은 침투 능력이 더 강해요. 그런 걸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키트로 찾는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왜냐면은 우리 PCR 돌려도 찾기가 어려운데 그 키트로 할 수가 있다.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코로나 검사할 때 PCR하고 뭐예요? 키트 검사하죠. 키트 검사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죠. 그다음 변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얘는 키트는 변종이고 뭐고 다 잡아내죠. 그냥 무조건 얘는 코로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PCR 돌리면 뭐예요? 변종 찾아내잖아요. 그거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걸 또 보조 사업을 하고 있길래 제가 열받아갖고 돈을 갖다가 세상에 그거를 시군센터에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없으면 그 이상한 거지 그게. 그래서 전화 와갖고 하는 얘기가 토양에 푸사리움이 많아서 푸사리움에 걸렸대.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땅속에 푸사리움 키트로 찍었더니 푸사리움이 나오더래요. 내가 그래서 그 오해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사리움균은 우정균이다 땅속에서. 그래서 왜냐면 후박포자라는 게 있어요. 포자가 있고 후박포자가 있는데 후박포자는 이렇게 후박 뭐예요? 막이 벌써 막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걸 꽁꽁 감싸다 이렇게. 그렇고 이놈들은 땅속에 잠을 자고 있어요. 환경에 앉아요. 그러다가 환경에 맞으면 깨어나요. 그래서 이 후박포자라는 것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분생포자, 후박포자, 분생포자는 잘 죽어요. 근데 후박포자는 안 죽는다.
그다음 푸사리움 같은 경우 독소도 했는데 곡소를 해서 식물체가 이제 죽기도 하는데 주로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 포자가 끼어 들어가고 보관을 막기도 하고 이 독소가 나와서 조직을 괴사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면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우리가 뭐 이제 균핵병 같은 경우는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이게 이렇게 하얗게 이거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비단병이라고 다 그러는데 비단같이 생겼죠. 예. 약간 보라색이 피는 곰팡이들이 흰색이면서 포자가 생기면 약간 보라색이 돌아요. 이게 이제 균핵병이라고 하는데 이거 비단병이라고 불러요. 비단 곰팡이병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밀식하고 한 농장에서 많이 봤어요. 과범만 농장. 그러니까 과범 나무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럼 요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왜냐? 이게 왜 생길까요? 공기 유동이 없어지면 얘는 어렸을 때 발생하는 컸을 때 이런 게 발생을 하고 뭐 잔뇨병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잘록거리는 건.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잔뇨병이 오고 커서는 균핵병이 와요. 특징 또 하나. 왜 어렸을 때 잔뇨병이 오고 크면은 잔뇨병이 안 올까요? 왜지? 조직이 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곰팡이들은 기공을 통해 들어가는데 이 피티움은 조직을 뚫어요. 조직을 탁 붙은 다음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구멍을 내는데 포자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죠. 이 포자가 들어가려면은 효소를 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효소가 그럼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약한 조직은 뚫고 들어가는데 조직이 경화가 돼버리면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잔뇨병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잔뇨병이 다른 병이 뭐예요? 묘병이라고 하죠. 묘병. 예, 묘에서 온다 병. 묘병. 묘라고 묘병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먹으니까 커서는 안 와요. 조직이 경화돼 버리면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얘는 균핵병은 곰팡이가 붙고 조직을 녹이면서 들어가 파고 들어가. 얘는 똑같이 녹이면서 들어가. 그냥 가끔가다 발생을 했는데요. 그냥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아까 검은 곰팡이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요거예요. 요거 아까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될 게 요거거든요. 이거 너무 심한 거고 점이 한두 개 찍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 균사는 안 나오고 균사는 좀 보이긴 하는데 요 상태에서 한두 개 찍힐 때가 있어요. 요때 잎을 잘라내고 약을 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때는 이미 상당히 병이 진행돼 갖고 조금 늦었어요. 잡기가 이미 그때 포자가 이미 공기 중에 많이 퍼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 뭐 그럼 이거 그렇고 제가 그 다음에 역병균인데 역병균은 보세요. 아까 그 포자가 뭐가 다르죠? 유주당이라고 해서 이런 자루가 있어요. 이렇게 피티움도 있어요.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오이 뭐야 그 오이 병원에 잎에 오는 곰팡이 큰일 났네. 뭐라고 했죠 제가? 오이에 아까 흰가루병하고 곰팡이병 중에 하나가 갑자기 오이에 가장 많이 오는 곰팡이병이 있는데 오이 가장 많이 오는 곰팡이. 흰가루병 말고 또 뭐죠? 미음 들어갔는데. 예. 하여튼 고병. 이게 포자할 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자루 안에 포자가 들어있어요. 자루 안에. 그리고 배수를 좀 올리면 이 곰팡이 포자가 나왔는데 꼬리가 달렸다. 뭐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조직을 직접 뚫고 들어가요. 조직을. 그러니까 얘는 입마른 몇 병이잖아요. 왜 입마른 몇 병일까요? 줄기를 왜 못 뚫고 들어갈까요? 연한 조직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입만 뚫고 들어가요. 그래도 감자도 마찬가지 입마른 역병. 입으로 들어가서 줄기를 타고 이렇게 유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잎에 결로가 생기면은 잎을 뚫고 들어가는 연한 조직을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 증상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있고 이건 심한 경우고 이렇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많은 편이에요. 왜 많을까요? 올해 일교차가 심해서 결로가 많이 생겼어요. 올해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난방을 하는 온실에서는 역병이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난방을 안 하는 온실에 많이 오는데 왜 올해 무슨 일이 있었을까? 11월 달에 이상했죠.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난방 안 하고 뭐 그렇고 일교차는 심하고 어떤 때는 밤에 며칠 전에 했죠. 밤에 몇 도였어요? 12도, 12도도 했죠. 15도. 그러니까 역병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가. 만약에 난방을 하면은 습이 나가기 때문에 잘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로 시간이 넘어가면 온다고 했고 아까 이거 역병 갖고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보면은 역병은 며칠이에요?
아까 곰팡이병은 5일 정도 7일 이내였죠. 역병은 이틀 이내요. 무려 이틀 이내. 그래서 48시간 벌써 하루 이틀 사이에 뿌려야 돼. 안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모든 약이 다 그렇다네요. 근데 역병은 이가 생각할 때 이제 아까 5일병 그 똑같아요. 그냥 역병균이라고 했잖아요. 걔도 일찍 뿌려야 돼요. 내가 그 병이 발생할 때 뿌리면은 걸린 놈을 잡는 게 아니라 잠복기에 있는 놈을 잡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고 아니다냐면 효과가 없다는 그다음 뿌리 역병 볼게요. 수경재배에서 뿌리 역병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여기는 안 생길 거예요. 뿌리에 이제 가끔 가다가 자루배지를 뚫을 때 구멍가 잘못 붙은 사람들 바닥에서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옆뿌리만 뚫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물이 고여 있을 때 그러니까 물주머니에 생기게 되면은 뿌리 역병이 발생을 해요. 원래 토마토에는 뿌리 역병이 거의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뿌리 역병은 파이토프테라 캡사이시예요. 고추에 오는 병이 뿌리 역병이에요. 근데 뿌리 역병이 고추에도 왜 왔을까요? 노지라. 시설에서 안 와요. 노지에서만 와요. 그럼 왜 왔을까? 자루를 구멍을 잘못 뚫는 사람들 중에 사이에서 일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뜯어갖고 봤던 이런 포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포자가 보면은 유주낭이잖아요. 자루 안에 포자 들어있는. 이건 역병균이거든요. 뿌리에서 왜 나왔을까? 물이 고였기 때문이다. 물이 고여.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지압을 물 고이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배지 밑에 이렇게 철사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줄기시대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배지 사이에다가 여기다 걸으라고 하지 여기다 걸만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철사가 뭐예요? 철사 높이만큼 뭐가 생긴 거예요? 댐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끔 가다가 혹시라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보니까 배지 밑에다가 난방관을 깔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가 생겨요? 이게? 또 댐이 생겼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 댐을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왜냐면은 이 댐이 있다고 해서 병이 오는 건 아닌데 병이 반드시 오는 건 아닌데 이거 있음으로써 우리가 확률을 올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굳이 그거를 갖다가 위해서. 굉장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하부에 물 고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반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보다 더 심하게 유럽 애들은 겨울 나지 않지만 우리는 파라방 달아놓은 상태에서 겨울을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다가 물 조심, 물만 조심하면은 먹고는 산다. 물 잘못 주면 하나도 못 먹는다. 그래서 모든 채소가 다 그렇다. 토마토고 오이고 상추고 그렇고요. 그래서 수경재배 배수가 잘못됐을 때 발생하더라 이게. 그래서 배구 뚫는 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중에 8, 9명이 배구가 잘못되어 있더라. 가장 큰 원인은 배지에 구멍 뚫고 오는 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잘못 배워갖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잔류병이죠. 여기는 어렸을 때 온 잔류병 여기 수침창 이렇게 막혀는 것들 여기가 없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다가 보통 심어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잔류병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름철에 심었을 때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건 여름철에 왜 많이 올까요? 이게 이제 여기가 잔록 부위, 요 부위가요. 이 고온을 받게 되면 아니 비닐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게 되죠. 조직이 열 받으면 그러면 거기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이거를 정식하고 나서는 주기적으로 역병약을 옛날 프리온 같은 경우가 토마토에 등록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프리온이 등록돼 있대요. 지금 저도 이상했어요. 야, 프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뿌렸거든요. 걔도 근데 토마토에 작년에 등록됐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 뿌려 상관없으니까 관주를 하시는데 어디다 관주를 하냐? 관주보다는 여기다가 직접 맞추셔야 돼요. 흘러타게 여기다 묻혀갖고 이렇게 내려가게 이렇게 맞아갖고 내려가게 맞추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그다음에 혹시 토경 재배를 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기 정식구를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닐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비닐을 갖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내가 토경하신 분들은 비닐을 뜯어갖고 이 안에 가운데 이렇게 붙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 비닐에 닿으면 안 되고 이게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부에서 물이 수증기가 여기 매달려요. 여기에 붙어요. 여기 그래갖고 잔로병이 굉장히 심하게 와요. 그래서 정식할 때 저는 이 정식구는 좀 크게 뚫으라고 해요. 여기 크게 뚫으라고. 여기가 잘못하면 습해지면은 그 지상부하고 지하부에 만나는 부위가 여기 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피곰팡이는 제가 여기는 딴 것보다 요거 보이죠? 요 점이요. 요게 제피곰팡이에요. 사실은 총체 벌레가 접점 찍을 정도 되면은 보여야 돼요. 털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건 전부 다 제피곰팡이로 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인터넷에 구글 검색하셔가지고 고스팟하고 사진 치고 토마토 유령점 고스팟 치면은 저게 나올 거예요. 사진 쭉 나올 거예요. 총체벌레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체벌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보여야 되잖아요. 토마토에서 총체벌레가 보일 정도 나오기가 쉽지 않다. 아주 특수한 경우 옆에 뭐 상추를 키웠다든가 뭐 고추를 심었다든가 하면은 올 수도 있지만 토마토만 심어서는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요. 바이러스 올 수 있어요. 주변에 조금씩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죽은 조직이 볼게요. 죽은 조직을 하다고 들어간댔잖아요. 여기 볼게요. 이렇게 죽은 조직. 뭐예요? 겨순 따거나 입단자를 타고 들어간 거죠. 얘는 뭐가 죽은 조직이에요? 잎이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결로가 역병이 왔어요. 결로로 인해서 역병이 오고 역병 때문에 조직이 죽고 거기에 잿빛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이게 마지막으로 이거 보게 되면 잿빛곰팡이네 하지만 실제로 원인은 역병이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결로예요. 그래서 이거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걸렸나를 갖고 우리가 마지막 증상을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거는 가끔가다 요거는 이제 물 떨어져서 조직이 죽어서 이제 온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잿빛곰팡이로 꽃이 떨어져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꽃이 죽어서 잿빛곰팡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과가 안 되고 그러면 꽃이 죽거든요. 그때 잿빛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잿빛은 약광기 때 많거든요. 그런 잿빛이. 그러면 사람들이 할 때 잿빛 때문에 꽃이 떨어졌구나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꽃이 죽어서 잿빛이 붙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여기 끄트머리가 지금 벌 수정 안 하고 토 수정하는 경우에 요 끄트머리 꽃이 안 빠지거든요. 요 꽃을 떼주기만 해도 잿빛곰팡이를 많이 막아줄 수 있어요. 꽃 끝에 타고 들어가는 것들. 왜 그러면 꽃이 뭐예요? 죽은 꽃은 죽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는데 문제는 벌 수정하면은 꽃은 잘 빠져요. 근데 호르몬 수정하면 꽃이 안 빠져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고 들어가고 가끔 가다가 여기서 보는 건 덜한데 이 뒤쪽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 수정하는 경우에 꽃이 안 빠지고 이 뒤에 껴있는 여기에 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잿빛곰팡이가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벌 수정만 할 때는 좀 별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내가 호르몬 수정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꽃을 좀 빠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데 물론 이런 실에서는 안 올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1-2W에서 찍고 4.5m, 5m 찍고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제가 저기 어디야 정읍 같은데 도끼 심어갖고 1년에 100kg 따는 분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유료원이 30억 들어서 150kg 따는 사람보다 1-2W 3.5짜리 20년대 논실에서 80kg, 100kg 따는 사람이 돈을 훨씬 많이 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호르몬 수정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잿빛곰팡이 붙거든요.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저거는 잿빛곰팡이병이다. 총체벌레 약 뿌려봐야 약값 총체벌레 약 엄청 비싸요. 약값 비싸죠. 아마 2,000평 10동 뿌리려고 2,000평 뿌리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목표가 2,000평에서 3,000평이 되는데 2,000평 총체벌레 약 뿌리려고 하면은 2개 섞으니까 한 50만 원? 약간 한번 뿌리려면 그 정도 들어가겠네. 뿌리지 말라. 그 돈 받았고, 그 다음 제가 잿빛곰팡이는 부생균이다. 여기 부생균 죽은 조직을 한다는 거. 여기 발라주라는 거 힘들어도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 발라주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힘들어서 어떻게 바르냐고. 돈 벌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고.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보셔갖고 항상 도포제로 나오냐고 하지 마시고요. 벨쿠트 같은 거 하세요. 네? 벨쿠트 같은 거. 벨쿠트. 네. 이게 약값도 싸고 잘 들어요.
예? 톱신 페스토? 네, 톱신은 잘 안 되더라. 아, 벨코트나 사파이어 같은 거 이렇게 물에 불려서 뿌리시면은, 근데 제가 폴리옥신 뿌리신 분이 하신 분이 있는데 폴리옥신이 약해가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옥신은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봐서 저는 보통 벨코트 많이 썼거든요. 이게 제일 싸거든요, 벨코트가. 그래서 물에 개갖고 발라요 그냥. 네, 이게 약간 제일 싸요. 이 중에서 제일 싼 게 벨코트예요. 예. 그 보호제라 침투 행성이 아니라 약해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침투 행성들이 약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흰가루병은 그냥 넘어가자. 이거는 뭐 우리 토마토에서는 병도 아니다. 이건. 그다음에 그다음 궤양병이죠. 궤양병은 한번 걸렸다 하면은 저는 보통 궤양병을 했는데 이게 궤양병 나오면은 바로 적심 준비하고 오이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오이 준비하자. 오이로 옮기자. 지금 바로. 예. 근데 이게 요즘에 좀 덜 나오더라고요. 요새 좀 얘기가 좀 적더라고요. 여기. 근데 이게 이런 반점들이 이렇게 증상들이 생겨요. 죽은 뭐라고 하죠? 모르듯이 보면은 시들었다가 펴졌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실제로 환절기 때 결로피해 나면 이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로피해랑 증상은 어떻게 다를까? 결로와 궤양병의 차이가 뭘까?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어요. 결로피해는 한 줄 쭉 오거나 온실 전체가 한 번에 와요. 궤양병은 한 포기 두 포기 와서 번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나왔다 한 줄기 그러면 다 결로피해. 근데 이게 처음에 한두 포기 왔다가 한 열흘 가니까 쭉 번지더라 그러면은 그건 궤양병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로병 나오면은 저는 적심치고 묘 일단 맡겨놓고 있는 데까지는 따먹고 일단 빨리 다음 잡기 준비하자고 하거든요. 궤양병 들어오면은 뭐 이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요. 방울토마토는 과일이 하얗게 변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연맥이 하얘지기도 하고 이렇게 초기 증상이 요 증상이 아주 초기 증상. 그 다음에 줄다가 쭉 가죠 이렇게. 일본 애들 데이터인데 보면은 뒤로 번지는 거 보여주고 작업 방향으로 번지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종자 전염이고 육면역에서 오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방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외국에서 종자 갖고 오지 마자. 그 다음에 그리고 좀 메이커 쓰자. 뭐 이 정도밖에 할 게 없어요. 세균성 반점살균 이게 아까 말했던 이건데 이거 일부 외국 사짓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전문의병하고 유사하죠. 조금 다르긴 했는데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이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전 진짜. 그래서 제가 아마 제일 우리나라에서 아마 온실 내부를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일 건데 웬만한 컨설턴트도 훨씬 많이 봤거든요. 컨설턴트들은 돈 낸 사람만 보잖아요. 저는 돈 안 낸 사람, 저는 다 봤기 때문에 세도 논산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못 봤을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품마른병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이하고 토마토가 다 바깥 다 오거든요. 이거는. 근데 토마토 가지고 와서 심하죠. 근데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천공평균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물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로 물 따라가지 않아요. 보면은 여기 배지 수경재배잖아요. 왼쪽으로 좀 보세요. 이쪽만 걸렸죠. 이쪽은 안 걸렸어요. 뭐 재밌는 게 두 줄기로 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두 개 다 죽어야 되는데 이쪽만 죽어요. 두 줄기로 뺀 사람도. 그럼 뭐예요? 이거죠. 세균은 위에서 아래로 갈까요? 못 갈까요? 위에서 아래로 못 가요. 내가 여기서 접촉을 했으면은 위로만 가요. 세균은. 그러면은 뿌리는 멀쩡하니까 얘는 살고 얘는 죽겠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앞에서 뒤로 번지니까 물 따라간다고 하는데 아니다. 사람이 작업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토마토고 오이고 뭐든 시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시들어. 잘라낸다. 오케이. 뭐 근데 잠깐 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서 그렇잖아요. 뭐 어떡하냐. 일단은 시드는 거는 표시를 해놔요. 위에다가 리본을 탁 보기 좋게 딱 표시를 해놓고 뒤로 한 15포기, 20포기 정도를 또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을 지켜봐요.
일주일 정도 최소 지켜봐요. 잠복기가 청고병 일주일이거든요. 지켜봐요. 일주일 동안 했다. 근데 처음 놈이 깨어났어 바로. 그리고 안 시들어. 그럼 뭐예요? 뭐가 충격받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놈이 시들어 계속. 그럼 그건 잘라내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시들면 계속 잘라내요. 계속 그 뒤로. 언제까지? 그리고 뒤로는 어떻게 가요? 고리는 뒤로 더 가죠. 계속 뒤로 가면 계속 잘라내요. 그리고 그쪽은 건들지 말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거기 건드렸다 딴 데 가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든다 그러면은 토마토고 오이고 일단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건들지 말아요. 그냥 그쪽은 아예 궤양병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렇고요. 그러고 나서 안 번지면은 그냥 그 한 포기의 문제잖아요. 그건 괜찮은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볼게요. 이게 이제 청고병을 감염 정도인데 이 세균은 분해 효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 없어요. 네, 없어요. 분해 효소가 없어요. 분해 효소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침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공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수공이 뭐예요? 물 나오는 데죠. 일행 나오면 수공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들어가요. 세균이 물 타고 들어가 버려요. 수공으로 들어가거나 상처로 들어가는 게 제일 많아요. 상처를 통해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상부위는 손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하부에서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효소가 없다는 얘기는 땅 속에서 생명체가 식물체가 없다고 한 가정에서 내가 세균의 농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겠죠. 내가 먹이가 없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땅 속에는 기본적으로 토양이나 배지 안에는 청고병균이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요. 왜냐면은 얘는 분해하지 않고 식물이 직접 주는 당분을 먹고 사는 애이기 때문에 증식을 못해요. 굉장히 낮은 밀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상처가 나서 보통 우리는 스페라고 해요. 스페가 가장 크다고 해요. 스페가 발생하고 이 안으로 세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도감부의 식물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광합성 양분이 있기 때문에 온도만 25도, 28도가 딱 맞아지면요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을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발생하는 이런 유액이 나오죠. 유액이. 그러면 유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청고병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청고병일 수도 있고 무름병도 유액이 나와요. 모든 세균병은 유액이 나온다. 단 농도가 높을 때. 농도가 낮으면 청고병도 유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액이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세균병에 감염된 건 맞다. 청고병일 수도 있고 무름병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일단은 얘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진단이 될까 안 될까요? 얘가 무슨 균인지. 세균은 진단이 안 돼요. 곰팡이는 진단이 돼요. 포자 모양을 보고 진단이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녹약방 가서 이렇게 보는 분 있잖아요. 자기 거짓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세균은 다 이렇게 끼게 생겼어요. 곰팡이는 모양이 있거든요. 포자의 모양이 있는데 얘는 몰라요. 몰라요. 더군다나 세균이 커요? 곰팡이가 커요? 곰팡이가 훨씬 커요. 세균은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00배, 200배로 봐서 세균은 그냥 거의 그냥 아주 작은 그냥 미세한 쌀알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농약방에서 보는 현미경 갖고는 세균 모양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보인다 하더라도 구별이 안 된다는 거. 그럼 저희는 1000배, 2000배 보면 표시가 될까? 그래도 잘 구분이 안 돼요. 1000배로 봐도. 근데 무슨 그 작은 100배, 200배 현미경으로 뭘 구별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래도. 일단은 세균병이라는 건 맞다. 근데 일단 그러면 도감부로 타고 올라가면은 도감부에 양분이 많으니 이제 거기 증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손에 전염되는 거. 그다음부터 세균이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다는 얘기 뭐예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보면 이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세균 덩어리거든요. 손에 묻으니까 계속 전염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세균병은 우리가 곰팡이병은 곰팡이로 주는 거는 사실은 그 수경재배에서 일단 한 개의 배지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농도가 워낙 높으니까 습해가 그리고 이 한 개의 배지에서 병이 왔다는 얘기 뭐예요? 그 배지 습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지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습도가 높으면은 5포기를 심었는데 하나가 시들병이 왔어. 얘가 습해가 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나머지 4포기는 습해를 안 받았겠냐?
그래도 받았을 확률이 높죠. 거기에 얘가 죽으면서 곱하기 포자를 확 퍼뜨려놨기 때문에 밀도가 높고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뿌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지에서는 왔을 확률이 높죠. 근데 손으로 전이면 안 되니까 사실은 시드름병균은 와봐야 그러니까 전체 포장에서 내가 물을 많이 줘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이 한 개의 배지에서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안 돼요. 뭐 막말로 내가 뭐 여기 3,000평에다가 25,000폭이 심어놨는데 100주 죽었다고 해서 내가 생산량이 줄진 않거든요. 100주 죽으면 생산량 안 줄어요. 옆에 놈이 커지거든요. 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가 죽잖아요. 그럼 수량이 1%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수량은 0.5%, 0.3% 줄어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시드름병으로 옮는 것들, 그러니까 배지 하나하나의 문제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물을 많이 줘갖고 전체 포장에서 문제될 때 문제가 되죠. 그때는. 그래서 있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해도 전체 배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지마다 함수량이 다 다르더라고. 이 배 함수량이 다 다르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물음병인데 이거 볼게요. 물음병들이 이렇게 와요. 물음병은 과일까지 전이가 되는데 이런 물음병은요. 토양에서 오는 그러니까 지하부에서 오는 물음병이 있고 중간에 먹는 물음병이 있어요. 이런 것 중간에 먹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세균이란 말이에요. 물음병 어이니아라는 세균인데 어이니아는 땅 속에 있는 우전균이에요. 우전 세균 굉장히 많아요. 땅 속에 어이니아라는 세균이. 근데 어이니아라는 세균이 많은데 청구병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지하부에 물을 많이 주게 하면 수경재배에서는 이제 좀 덜하지만 토경재배에서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뿌리가 썩음으로써 땅에 있는 어이니아균이 세균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줄게 이렇게 물러뜨린 증상이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 대상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위에서 내가 시공을 잘못했든 아니면 관리를 잘못했든 결로가 떨어져서 결로수가 식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때 물음병이 생겨요. 그때는. 우리가 겨순 작업을 따거나 겨순을 따거나 잎을 딸 때 상처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결로수가 딱 떨어져 갖고 왜냐면 이 결로수라는 게 먼지랑 같이 들어있어요. 먼지 안에 세균이 들어있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줄기를 먹고 들어가는데 이때 이 세균이 들어간다면 그럼 과일 안에가 이렇게 겉은 멀쩡한데 썩어 있어요. 그리고 내 잘라보면은 박하향이 나요. 향이 나요. 향이 박하. 쇠도모나스라는 균하고 어이니아라는 세균이 이 물음병의 근원 세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쇠도모나스에서 올 수도 있고 어이니아라는 세균에 올 수가 있는데 둘 다 토양 속에 있는 세균이고 이게 먼지와 함께 비탄했다가 공기 중에서 결로수와 함께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데 이게 주로 우리 지역에서도 천창에서 결로수가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 그러니까 비닐 안 간 사람들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강원도 지역이 심해요. 강원도 지역이 왜 심하냐 거기가 강원도는 여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닐을 갖다가 결로 때문에 갈지를 않고 비닐이 찢어져야 가거든요. 근데 우리 중부남부 지방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겨울 재배를 하기 때문에 결로가 무적 처리가 무적 기능이 떨어지거나 광추가율이 떨어지면 비닐 교체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부 지방이나 남부 지방에서는 좀 덜한데 강원도나 경기도 지방에서는 이 물음병에 의해서 아주 피해가 심한 새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아마. 근데 올해 같은. 근데 몇 년 전에 횡성에서 굉장히 피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따뜻한 봄이 되면, 봄이 따뜻하면, 가을이 따뜻하면, 가을이 따뜻하면.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난번에도 보였는데 제가 이제 오이하고 토마토의 동시에 파프리카에서 오는 병인데요. 크레이지 루트라는 병이에요. 보게 되면 어때요? 세력이 매우 강하죠. 근데 뿌리를 볼게요. 특징이 요거. 네,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됐길래 제가 이상해서 찍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요거는 토마토와 오이와 파프리카에 오는 크레이지 루트라는 병인데 식물체는 한 폭이 다 죽는다. 얘 걸리면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오히려 세력이 엄청 강해요.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곰팡이병이 침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네, 세력이 너무 강해요. 뿌리가 너무 강하고 세력이 너무 강해져요. 그러니까 뿌리를 강하게 만드는 병인데 왜 유럽에서 보면은 들어갈 때 그 소독
웅덩이 만들어 발 밝게 만들죠. 이것 때문에. 이 크레이지 루트가 번지고 나서 그 소독 웅덩이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이 크레이지 루트라는 거는 라디오박터라는 세균인데 땅속에 많아요. 근데 토양에서 안 걸려요. 왜 그럴까요? 토양 속에는 라디오박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균들이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견제를 해서 심하지 않은데 수경재배에서 이 크레이지 루트는 발생한다.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에서. 딸기는 모르겠어요. 아직 걸리는 지 근데 현재 걸려지 말린 건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에서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걸리게 되면은 죽지는 않는데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셨다가 세력이 이상하면은 한번 드리퍼를 꼽아놓은 위치에 요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후화산 아시죠? 네. 후화산이 사용된 계기도 그 라디오박테리아에는 크레이지 루트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발생하고 나서 유럽에서 이 규정들이 굉장히 강하게 꼼꼼하게 관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크레이지 루트가. 그리고 최근에는 그 토마토 로고스 프로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TOR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TORF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아마 유럽에 가시면은 오지를 방문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한 군데에서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용히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봤던 TOCV도 그렇고 TYCV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그 괴양병도 그렇고요. 실제는 만약 오늘 발표가 있다고 보고 하잖아요. 실제는 3, 4년 전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하다가 어디에 터져요 이게. 근데 아마도 지금 제가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크게 번지진 않은 것 같은데 좀 그랬다는 거. 그래서 TORV 토마토 로고스 프로바이러스라는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게 TOM 그러니까 토마토 모자익 바이러스에서 변형된 거래요. 토마토 모자익 바이러스는 지백 전염이거든요. 질백 전염이긴 한데 잘 안 번져. 그러니까 한 폭이 걸렸잖아요. 내가 얘를 안 뽑아내주면 뒤에 5개까지 걸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수확을 종료할 때까지 해봐야 폐폭이 5폭이 끼케 10폭이니까 우리 입장에는 뭐예요? 내가 3만 폭이 키우는 사람인데 그거 뭐 100폭이 와봐야 뭐 피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인다고 나고 취급도 안 했어. 근데 요 변형 바이러스 특징은 하나 오기 시작하면 질백이 쭉 번져요. 그냥 손으로 쭉 따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전염도가 빠르다. 그래서 요즘에 유럽에서 하우스 문을 안 열어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특히 무서운 게 토마토 로고스 프로바이러스 특징이 벌로도 전염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벌이 발에 묻혀갖고 옮긴다. 그 정도로 변염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건 지금 유럽에서 찍어온 건데 보세요. 이게 정상풀이. 얘는 어때요? 없네. 네? 아니 엄청 많죠. 수세미 같잖아요. 수세미. 아 너무 많아서. 왜? 수세미죠. 수세미. 그래서 제가 아까 할 때 뿌리가 많은 게 좋은 거냐? 아닐 수도 있다. 너무 많으면 병이거든요. 너무 많은 병이에요. 왜냐면 과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뿌리만 만들어 계속. 뿌리만 만들면 좋은데 뿌리만 만드는 게 몸도 크게 만들어. 그 세력이 강하니까 꽃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이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열매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사진 보니까 이건 줄 알고 가봤더니 이영주더라 다행히. 이영주라는 거더라고요. 다행히도. 왜냐면 드리퍼 꼽아놓은 위치를 보니까 그 사진 찍어보니까 뿌리가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바이러 TYCV이고 TYCV 좀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 TYCV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거 다 아시죠? 벌레가 이제 감염되는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TYCV가 자기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4시간. 그거밖에 안 돼. 맞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지나면 전혀 못 시켜요. 그러니까 TYCV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가 그 세대 전염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잠깐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TYCV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방제하고 그 다음에 이병주에서 바로바로 제거하면은 감내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아까워하면 안 된다. 왜냐면 한놈의 도덕중이 있어요. 이걸 딱 제거해버리면은 이미 벌레들은 24시간만 지나면 이미 전염을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아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걸리면은 다시 심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TOCV들 이제
T50의 특징이 꼭 보면요 철결피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철결피부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T50V는 아래부터 위로 쭉 올라가요. 근데 황화바이러스 철결피부는 어때요? 아래가 어때요? 괜찮아. 깨끗해요. 위만 그래요, 위만. 철결피부 왜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미량 원소들이나 양분들은 아래쪽에서 빼서 위로 올라갔는데 철은 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pH를 볼 때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원소는 그래 괜찮아 그까짓 거는 아래서 뺐으면 되겠지 하겠지만 철은 이미 발표했을 때 이 화방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결핍 이런 건 아래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아래쪽은 피해 나봐야 뭐 그냥 근데 위에서 올 때 굉장히 심각하죠 피해가. 근데 페로바이러스와 철결핍의 차이는 철결핍은 근데 시간이랑 똑같아요. 이제 생장점까지 올라가면 이게 안 보였네. 그다음에 TSWV는 이렇게 점들이 생기고 TS 뭐예요? TSW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스팟 윌트 바이러스잖아요. 윌트 스팟 점 찍히고. 그다음에 CMV 같은 경우는 요 뒤에가 보이죠? 이게 저 매실나무의 뒤에가 자두나무 옆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토마토에서는 심각하진 않은데 가끔 과수원 옆에 있는 포장에서는 피해가 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확인을 그래서 저희는 여기 주변 토마토 주변에다가 매실나무 심지 말라고. 예. 여기 토마토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진딧물 먹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뭐야 그 미국 무슨 선녀나방 선녀벌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와요. 토마토에는 원래 오지 않는 그 벌레들이 왜냐면은 벌레가 이동을 해서 매실나무나 자두나무에 붙어 살다가 증식을 하면은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벌레가 크게 작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토마토가 싫지만 먹을 게 없으면 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땅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총체벌레 피해를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게 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체벌레는 항상 가쪽부터 온다고 얘기를 해요. 가운데에서 오실 수가 없다. 일단은 식물체가 일단은 며칠 걸려요 여기서? 2, 3일 걸리죠. 뭐 온실 추우면은 잠을 잘 텐데 온실은 따뜻하기 때문에요. 거의 들어갔다가 기어 나와서 우리가 바로 정식을 안 하거든요. 시간이 청소 시간이 10에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1일 이상 걸려요. 그러면은 일단 나갔다가 다시 왜 나가요? 뭐 먹을 거 있어야 여기 안에 먹을 게 없으면 나가요 일단. 수차 나갔다가 다시 기어 들어와요. 우리가 측면에서 방어를 해야 된다고 총체벌레가. 그래서 이 담배 가루이고 모든 벌레는 절대로 안에 없다. 안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일단 나갔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제일 조심할 게 어디 조심해야 될까요? 1중, 2중 사이의 비닐 밑에 있는 풀을 조심해요. 예, 거기를 조심해야 돼요. 거기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농사를 오래 지신 분들은 거기다가 제초제를 뿌려요. 근데 제초제를 뿌리면은 또 조심해야 돼요. 제초제가 비단에서 하늘로 붙었다 떨어지면은 바스타는 좀 뿌려도 피해가 와도 회복이 되는데 저기죠. 그 사람이 뿌렸다가 회복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뿌리실 때도 뿌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뿌리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뽑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제초제를 뿌릴 때 피해가 와도 회복될 수 있는 걸 뿌려야지 근삼이 뿌렸다가는 밭삼이를 뿌렸다가는 근삼이 뿌렸다가는 그냥 같은 글라이신 제초제인데 근삼이는 그 침투를 해서 뿌리까지 죽여버리는데 바스타는 잎만 죽여요. 그래서 새로 나온 이파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뿌리실 때 조심하시라. 예, 조심. 그래서 가끔가다 이삭이하고 근삼이 뿌린 사람들이 피해가 비닐에 붙어 피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밖에서 안 들어오는 조심하는 건 조심하는데 유료실은 상관없는데 보통 비닐 하실 거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2, 3중에 있는 바람막이 밑에 있는 풀들을 조심하자.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 예, 총체벌레가 있는데 아유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넘어가요. 그다음 노붕해. 노붕해는 루페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 그러면 현미그로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요 색깔이 돌면서 일단 의심해야 돼요. 요 색깔이 돌면 고독배지 돌아요. 이거 봤을 때는 꼭 곰팡이병이거든요. 근데 농약방에 가면은 이제 그 루페로 봤을 때 안 보이니까 이제 그 살균제를 주는데
좀 이제 노응해라는 걸 확인하시고 응애 중에서 토마토에는 응애가 뭐가 온다? 차먼지. 아니 노응애 많아요. 차먼지 응애 올 때가 있는데 전작기에 파프리카나 딸기를 심었으면은 토경 재배해서 그래요. 토마토 딸기 심고 이제 토마토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토경 재배해서 응애가 와요. 근데 피해가 심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노응애만 피해가 심해요. 토마토에서는 응애나 진딧물은 올 수는 있으나 피해가 심하진 않고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 특수한 사례에 온다. 전작기에 뭘 했다든가 뭐 메론을 심었다든가 전 주변에 뭐 과실나무가 아주 가까운 근처에 과실나무가 있으면 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올 수가 없어요. 거의 안 와요. 노후계만 유일하게 피해를 심각하게 준다. 우리가 말하는 건 심각해야 되잖아요. 피해가. 나머지 응애는 심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작은 뿌리파리는 우리가 볼게요. 영명으로 뭐가 되어 있나요? 펑거스, 거나. 펑거스가 뭐예요? 곰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뿌리파리 분재는 오이는 도감 들어와 올라와요. 물감까지. 가지과는 못 올라와요. 그러면 뭐가 운영하냐? 펑거스 거나. 곰팡이 깔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 뭔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물이에요. 그럼 이파리 뭐가 붙어있어요? 주둥이에? 세균과 곰팡이가 잔뜩 매달려 있죠. 요 놈을 갖고 뿌리에 가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의 도감부에다 직접 세균과 곰팡이를 접촉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뿌리파리가 많으면은 히드름병이나 청국병이나 여러 가지 곰팡이병들, 세균병들 올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일정 부분 이해 통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농도를 떨어뜨리려고. 이거 완전 방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농도가 올라가지 않게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넣기도 하고 후화산을 넣게 되면은 얘선 전지 속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그 과산수소계통의 약재들이 그 유충들을 건드려서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끼가 많으면 많이 매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볼 큐브가 그 파고 심는 거에 비해서 얘도 적어요. 왜 그럴까요? 큐브는 위쪽에 마르니까 이끼가 덜 붙죠. 그래갖고 좀 적어요. 근데 그 파고 심는 경우에는 작은 뿌리파리가 더 많다. 근데 그러니까 파고 심는 건 장점이 뭐예요? 편하다. 단점보다 전염병도 잘 오고 작은 뿌리파리 피해도 더 올 수 있다. 근데 내가 방지하면 돼요. 그거는 선택사항이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할 때 저희 아주머니 싫어해서 굳이 제가 그냥 약을 뿌리면 되지 뭐 하고서는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파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큐브 육묘가 너무, 왜냐면 큐브 육묘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요. 20일을 내가 온실에서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죠.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요새 큐브로 육묘해 준 데 없잖아요. 그렇죠. 셀로 갖고 와서 내가 큐브로 해서 가식을 해서 키워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기존의 농민들께서도 해보니까 수파가 있죠. 큐브로 하시는 분, 그냥 파고 싶은 분 있잖아요. 뭐가 좋다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거 사과뿌리파리는 큐브 육류에서 덜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선충도 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산선충보다 코퍼뜨게 낫대요. 제 얘기 들어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도 저희 트랩을 걸어서 보고요. 감자 절편으로, 그러니까 녹말 있잖아요. 뭉쳐갖고 올려놓으면 유충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충 밀도가 얼만큼 되는지 가끔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그거는 좋다는 얘기고, 저희가 이제 세균 곰팡이 이제 쭉 넘어가고, 제가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멸종된 벌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멸종됐다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요, 담배 가루가 없었어요. 온실 가루가 있었어. 담배 가루 없었어. 온실 가루에는 약 한 번 뿌리면 싹 죽어요. 그때는 이게 있었어요. 지금 이 꿀파리 못 보죠? 지금 있는데. 있어요? 왜 이거? 근데 거의 없는 이유, 이게 저희는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담배 가루 약을 뿌리잖아요. 담배 가루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멸종이 돼버렸어요. 얘가 거의 없어요. 이 피해는. 담배 가루 약을 뿌리면 얘가 죽거든요. 얘는 잘 죽어. 담배 가루는 안 죽어. 그러니까 얘를 자꾸 뿌리니까 얘가 죽어요. 결론은. 옛날에 온실 가루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요. 제가 2007년도에 여기 어디 가냐면 대만을 갔었어요. 대만 AVRDC라는 연구소를 갔었는데 거기서 몇 달 있다가 왔는데 걔들 그러더라고. 갔더니 TYCV가 있어요. 근데 처음 봤거든요. 거기서 사진상으로 봤는데 실물을 본 거랑 사진이랑 달라요.
근데 이게 TYC래요. 그러냐? 그럼 하니까 니네 있냐? 우리 없어 그랬더니 저보고 굉장히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곧 갈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2008년도가 됐는데 딱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봤는데 담배 가루가 가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루가 있구나. 약을 뿌려야지 하고 났는데 약을 뿌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오실가루 뿌리면 확 쏟아졌거든요. 뿌렸는데 안 죽어. 그래갖고 이게 뭐지? 일단 그게 담배 가루죠. 그래서 그 약을 몇 번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실가루에는 바이러스 전염 안 시켜요. 담배 가루에는 전염시켜요. 그러다 옛날에는 우리가 2007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온실 기술이 재배 기술도 떨어지고 온실도 옛날에 온풍기로 난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온수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곰팡이병 위주로 방제를 했어요. 2008년도 이후로는 살충제 위주로 방제를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담배 가루에 총체벌레 피해도 그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총체벌레도 자꾸 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이거 보고 우리 저희 토마토 하시는 분들끼리 그래요. 멸종된다. 왜냐면은 피해를 거의 주지 않거든요. 현재는 저게 피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어쩌다 보이긴 하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피해는 안 주거든요. 예. 뭐 선충 같은 경우는 쭉 있고 선충 피해들. 선충은 따뜻할 때 많아요. 애들 벌레기 때문에요. 그렇고 또 선충 피해 같은 경우는 토경 재배하실 때 담수를 한 달 하게 되면서 피해가 크다는 거 말고 참고로 한 달 이내로 담수할 것 같으면 하지 말으라고요. 선충은. 예. 여기 우리 투경할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온실 지으면 무조건 수경을 하라고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온실을 보잘것 어떻게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동네 가면은 온실 짓는 거는 보조금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 껍데기는 전화요. 수경 재배는 보조금 있는 데가 많아요. 수경 보조금 지으면은 한 해에는 토경으로 짓고 그 다음에 수경으로 바꾸면 돼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셔갖고 왜냐면 굳이 구조물 이런 온실 구조는 절대로 안 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시군센터에 가보면은. 근데 수경 재배는 꽤 많이 주거든요. 거의 웬만한 시군센터에 보조금 50%짜리 거의 다 있어요. 생각을 보셨다가 이제 그런데 내가 그 동네에 보니까 전자기에 선충이 나왔는데 뭐 물 가두기에다가는 더 작살난다. 그럴 때는 밭살미도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제가 이제 몇 가지 컨설팅 생산했는데 보실게요. 토마토는 벌레가 싫어하는데 상추를 키우면은 요놈이거든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그리고 뒤로 쭉 번져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꽃이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단독온실인데 개폐기가 멈추는 자리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게 개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올려서 물 떨어지는 데 피해야 되겠죠. 여기는 뭐냐면은 천창불량인데 뭐냐면은 비닐을 갖다 하실 때 추울 때 하시면 안 돼요. 비닐을 따뜻할 때 가르셔야 돼요. 왜 그러면 추울 때 갈았더니 이게 안 당겨져서 거기에 쪼글쪼글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게 쪼글쪼글하니 거기에 결로가 이렇게 해서 뚝뚝 떨어져요. 그럼 그 자리만 역병이 갔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재밌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면은 역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병이 왜 걸렸는지를 알아야지. 역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걸렸을까? 천장에 물이 떨어져. 왜 떨어졌냐 봤더니 쭈글쭈글해. 왜 쭈글쭈글해 했더니 추울 때 비닐 갈았어. 예. 그래서 추울 때 비닐 가면 여러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는 커튼에서 휴식 낙하는 여기 물이 보여요. 여기 물이 보여요. 여기는 아까 보였던 그 집이에요. CMV 바깥에 보이죠? 이게 이렇게 붙여서 키우니까 진딧물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죠. 이 안으로 가쪽이 싹 왔어요. 진딧물. 얘가 CMV가. 저기 고추예요? 아니요, 저기 매실 자두. 매실 자두. 네. 매실 자두. 네, 이게 아까 보이죠? 안에 보이는. 여기 바깥 안 보이잖아요. 네, 여기 가쪽만 싹. 매실 자두 너무 크구나. 네, 밖에 보이죠? 여기 보이죠? 근데 내가 배나라고 했더니 자기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TSW인데 요 양반은 저 하우스 주변에다가 이제 고추를 200포기 심었대요. 따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세도나 논산 지역에 가보면은
동네 노인분들이 고추를 그 하우스 집단단지 가운데다 좀 심어놓은 거 있어요. 노지에다가. 그럼 제가 그 주변 분들한테 대신 약 뿌려주거나 아니면 고추 사드리라고. 약값보다 그게 싸다고. 그래야겠네. 요거는 총체발피, 이게 지금 총체벌레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총체발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임박세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고추 옆에 좀 보여드리고 아까 역병 걸리는 거 보세요. 구멍을 여기다 뚫었어요. 물이 여기가 보이죠? 그래갖고 물고에서 오는 역병이고 아까 이제 결로피의 궤양병. 아까 말했듯이 궤양병은 한 폭이 걸리면 쭉쭉 나가고 왜냐면 궤양병이 비율이 높지 않아요. 감염된 데도 뭐 몇천 개 한 개가 있대요. 감염된 데서 체중을 해도. 근데 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줄이 다 그렇다. 이건 병으로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거 곰팡이